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전역이 쌀 소동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쌀값 폭등이 16주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쌀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월 1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북쪽 이바라키현에서는 올해에만 쌀 도난 사건이 14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무게로는 약 4.5톤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경찰은 전매 목적의 조직적 절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웃 지바현과 아사히시 등지에서도 도난 신고가 이어지며 한 달 새에 약 1톤가량의 쌀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쌀 부족 사태는 마트에서 1인당 구매 제한까지 불러왔고 정부의 햅쌀 출하와 비축미 방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5kg 기준 쌀값은 최근 4,220엔, 우리 돈 약 4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사상 최고가입니다. 정부는 비축미를 2차례에 걸쳐 방출했지만 실제 유통에 풀린 물량은 전체의 약 2%에 불과해 체감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도쿄 시내 한 슈퍼마켓을 찾은 주부는 비축미는 본 적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쌀값 폭등에 소비자들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쌀을 줄이고 빵이나 면과 함께 먹는 혼식이 늘고 있으며 편의점 업계도 변화에 나섰습니다. 패밀리마트는 김 없이 가격을 낮춘 주먹밥 제품 수를 5개에서 10개로 늘렸고 로소는 주먹밥과 면을 함께 담은 도시락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주먹밥 수요를 유지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역사 속에서도 쌀 소동은 낯설지 않은 사건입니다. 1918년 1차 대전 당시에도 쌀값 폭등으로 민중폭동이 벌어졌고 1993년에는 이상 저온에 따른 흉작으로 외국산 쌀 수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현상은 레이와의 쌀 소동이라 불리며 기후변화와 관광객 수요 증가, 정확한 수급 예측 실패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쌀이 사라진 시장, 계속 오르는 가격, 불안한 시민들, 일본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흔든 존재를 생각해보면 칭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은 정복자 혹은 뉴턴과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과학자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목을 받은 한 도서는 진정한 역사의 주역은 균이었다고 단언합니다. 영국 런던 퀸메리 대학교에서 글로벌 공중보건을 가르치는 조나단 케네디 박사는 저서 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가는가를 통해 바이러스와 세균이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그는 인류 문명의 전개와 굴곡, 그리고 오늘날 사회제도의 탄생까지 균이 주도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호모사피엔스의 기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과거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외에도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등 다양한 종족이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호모사피엔스가 뛰어난 지능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보았지만 저자는 균이 그 해답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많은 지역을 이동하며 병원균에 노출된 호모사피엔스는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갖췄고 면역이 부족했던 다른 인류는 전염병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균은 문명이 발전한 뒤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전염병으로 전력이 약화되어 전쟁에서 불리해졌고 말라리아는 로마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염병은 종교의 부흥과 쇠퇴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 죽음 앞에서 위안을 준 기독교가 널리 퍼졌고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가톨릭 교회가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는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의 계기가 됐습니다.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향하면서 다시 한번 전염병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럽인이 가져온 병원균은 아즈텍, 잉카 등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현지민들은 처음 보는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희생됐습니다. 바이러스는 제국주의와 저항의 역사에서도 등장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IT에서 노예 반란이 일어났고 이들은 말라리아에 쓰러진 프랑스군을 무너뜨리고 독립을 이뤘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콜레라 등의 질병은 상하수도, 공공의료, 보험, 지방정보제도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염병은 국가체계의 설계자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책은 과학과 역사, 사회, 종교를 넘나드는 서술을 통해 균이 어떻게 인류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 왔는지를 드러냅니다. 개벽 실제 상황 책에서는 질병은 문명에 의해 만들어지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 왔다고 말합니다. 이 통찰은 가을 개벽을 앞둔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머지않아 인류를 강타할 괴질 병겁 또한 단순한 재난을 넘어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알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인류는 이 병겁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상생의 문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수천 년이 걸리는 암석 형성 과정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일어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산업화의 부산물인 폐기물이 자연 암석처럼 변모하면서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지질 주기 자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환경과 생태계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주목됩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연구진이 최근 영국 북서부 웨스트 컴브리아 지역의 더웬트 하우 해안에서 산업 폐기물인 슬래그가 단 35년 만에 암석으로 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슬래그는 금속 재련 시 생기는 불순물로 이 지역은 19세기와 20세기에 철강 산업이 번성하며 약 2,700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슬래그가 해안선에 매립된 곳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지올로지 4월호에 발표되었으며 연구진은 이 현상을 급속 인위적 암석 주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질학적 변화가 자연의 수천 년 주기를 수십 년 수준으로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처음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슬래그는 해안 침식으로 인해 해수와 공기에 노출되며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등 반응성 원소가 천연 시멘트 성분인 브루사이트, 방해석, 침철석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연 상태에서 수천 년 이상 걸리는 퇴적암 형성과 유사하지만 산업 폐기물에서는 불과 수십 년 내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전자현미경, X선 회절 분석, 라만 분광법 등을 활용해 더웬트 하우 해안선 약 2km 구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1934년 발행된 조지 5세 주화와 1989년 이전 생산된 음료 캔탭이 암석 내부에서 발견돼 슬래그가 최소 35년 이내에 암석으로 변화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만다 오웬 박사는 이번 연구는 인간이 남긴 물질이 얼마나 빠르게 지질학적 구조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암석이 더 이상 자연의 영역만이 아니라 인간 활동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연구자 존 맥도날드 박사 또한 이는 인간 활동이 지질 기록에 영향을 남기는 전례 없는 속도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급속 암석화 현상이 철강 산업이 번성했던 전 세계 해안 지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은 생태계와 해안선 침식, 해양 생물 다양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토지 이용 모델이나 해안 관리 전략에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암석이 되기 전까지 폐기물은 이동이 가능하지만 일단 암석으로 고착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유럽 내 슬래그 매립지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인간이 유발한 지질작용이 지구 환경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정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간이 만든 폐기물이 자연의 암석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수십 년이었습니다. 이 인류의 흔적은 이제 지질학적 기록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남기는 자국이 얼마나 깊고 빠르게 지구에 새겨지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자기장을 활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실험 결과가 발표돼 과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오랜 이론에 실제 실험 데이터를 통해 근거를 더하며 새로운 친환경 전력 기술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치바 교수 연구팀은 지구 자전과 외핵의 대류에서 비롯된 자기장을 활용해 약 17 마이크로볼트의 전압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지난 3월 19일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 리서치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망간 아연 페라이트라는 특수 세라믹 물질로 속이 빈 원통을 제작했습니다. 이 원통은 길이 약 30cm, 반지름 1cm 크기로 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원통을 지구 자전 방향과 자기장에 대해 수직이 되도록 배치하고 외부 자기장 간섭을 막기 위해 어두운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통 약 끝단에서 약 17에서 18 마이크로볼트의 전압이 측정됐습니다. 이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발생한 전압으로 실험 각도를 바꾸거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 전압이 사라졌습니다. 지구 자기장에 의한 순수한 유도 효과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과거에도 지구 자전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이론은 존재했지만 대부분 이론적 시도에 머물렀습니다. 전통적인 물리학에 따르면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압은 곧바로 전자 배열에 의해 상쇄되어 실제 에너지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특수한 물질과 구조, 그리고 지구 자전이라는 독특한 환경 조건이 맞물릴 경우 상쇄되지 않는 전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실증 사례로 평가됩니다. 치바 교수는 이번 연구가 자신이 2016년 제시한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의 장루이 샤를 지우노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이 이론적 오류를 지적하며 반박했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실제 전압 발생이 확인되며 반전을 이뤘습니다. 물론 실용화를 논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 발생 전압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실생활에 쓰기 위해선 장치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적 진전이 필요합니다. 치바 교수는 우리가 측정한 전압은 매우 작지만 지구 자전을 동력으로 삼아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력 생산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물리적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가 쉼없이 돌며 만들어내는 이 미세한 힘, 과연 인류는 언젠가 이 속에서 무한한 에너지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